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유독 근래에 들어서 탈세 아니면 혹은 뭐 이런 불법적인 세금을 잘 내지 않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적발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국세청에서 이 탈세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시스템, 바로 PCI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향후 PCI 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CI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나라에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득을 좀 속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이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비교 분석해서 실제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과하게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게 있겠죠. 나는 신고한 매출은 얼마인데 내가 쓴 건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를 샀고,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서 당신은 실제 번 것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형성했죠? 국세청이 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탈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소득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PCI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 대상자의 선정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의 선정이 되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대상자의 선정이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실제 내가 번 돈보다 많이 쓴 거예요. 막 나는 뭐 욜로야, 내일 없어, 오늘만 살 거야, 막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오고 막 이래.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부동산이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100만 원 벌어서 120만 원 썼는데 왜 어떻게 부동산이 생기지?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실 텐데, 바로 그러한 탈법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방송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대인데 용돈도 막 100만 원 이상 받고 300만 원 받고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이런다는데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죠. 부양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득을 지원해 주거나 용돈을 준다거나 하는 비용들이 증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구예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얼마신가요? 혹시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이거는 각자마다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부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라서 제가 막 20대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근데 국세청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아니, 왜 아들이 직업도 없는데 슈퍼카를 타고 다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회통념상 문제 있다. 근데 우리 돈이 많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 사회통념상은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게 문제라고 하냐?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은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면에 국세청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법이라는 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있는 자녀가 혹 부모한테 용돈을 받고 그 돈으로 소화, 사치스러운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30대 초반인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한 달에 250만 원 받아. 근데 한 달에 내가 내 카드로 쓰는 게 300만 원이야.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부르더니 이 땅 가지래. 땅도 줬어.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내 재산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세청 PCI 시스템에서는 계속 쌓여요. 2022년도부터 월 250만 원씩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신용카드는 매달 300만 원씩 썼는데 갑자기 땅이 생겼네? 저희가 만약에 땅을 저희가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증여 아니면은 사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든지 아니면 사는 건데,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했어? 증여세 신고 안 했네? 그럼 부모한테 샀다는 거잖아. 야, 부모한테 얼마 주고 샀대? 이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30대 초반의 주연이가 일정 금액 이상 부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너 탈세가 아닌 거를 우리한테 와서 증명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PCI라는 시스템 자체는 내가 어느 순간에 해당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또 사업자분들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도소매업 사업자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부 현금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
형태에 따라서 뭐 리베이트도 주고받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내 자녀는 해외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와이프와 함께 나는 내가 신고한 소득 금액보다 내가 쓰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 카드 쓰는 금액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해외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에 돈을 보내기 위해선 계좌이체한 금액들도 다 전산에 남습니다. 그럼 그 계좌이체한 금액들도 결국에는 국외 반출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쨌든 뭐 나는 뭐 올해는 절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 누락도 좀 하고 모든 업계가 다 그러니까 뭐 다 이렇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금액이 몇 년이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돼요. 저도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대표님들이 계세요. 한 달에 뭐 500만 원, 700만 원 매출 속이는 게 뭐 1년 해봤자 6천만 원인데 뭐 그거 나중에 문제되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보통 5천만 원 문제 생기면 나중에 뭐 한 3, 4천만 원 세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나 걸리면 할게. 걸리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국세청도 내가 잘못된 걸 바로 그 시점에 나한테 알려주면 되게 편해요. 맞잖아요. 내가 5천만 원 잘못했어. 그러면은 딱 끝나자마자 야, 너 5천만 원 잘못했지? 너 이거 빨리 세금 내 라고 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어요. 가산세는 우리가 매일매일 밀린 세금에 대한 납부 가산세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PCI나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있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365일 곱하기 5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1년에 저희가 내야 되는 납부 가산세 같은 경우에가 11% 이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이자만으로도 돈세가 크다 보니까 와,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PCI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런 거 있었어요. 최근에 챗 GPT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온 나라가 챗 GPT에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막 난리야. 챗 GPT 알아요? 모르는데 뭐야 막 이런 느낌이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챗 GPT를 기반으로 한 AI를 기반으로 한 세금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거예요. 저는 이 AI의 발달 기술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세무사 일을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저희가 이제 세무사무실을 받잖아요. 제가 실제로 수기로 다 입력을 해야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어떤 업체가 직원이 300명인 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입력을 했었어요. 교육비 얼마, 의료비 얼마 이거를 지금은 업로드를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씩 보면서 진짜 이만큼 떼지거든요, 서류가. 이걸 가지고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류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 막 다 찾는 거야 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업로드해요. 오류가 생길 일은 많이 없어졌죠. 반면에 오류가 생길 일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세청도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사업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CI 시스템인 거죠. PCI 시스템은 결국 소득을 벌고 돈을 쓰고 재산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번 소득으로 이 재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만 국세청은 이걸 한순간에 다 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아니 왜 갈수록 사업 환경은 어려워져? 뭐 세무조사 맨날 안 한다라고 하더니 뭐 맨날 세무조사 하네?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PCI 시스템도 그냥 우리가 내가 몇 년을 잘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러한 과학기술 발달이나 전산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신고되는 소득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작점이니까. 내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나는 소득 신고를 조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미 이 뒤에서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염두에 두시고 소득,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재산을 형성하시는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서 짜임새 있게 자금을 운용을 하시면 향후에 이런 PCI 시스템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PCI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첫 번째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때의 영상과 저 또한 오늘 찍은 영상을 비교를 해볼 텐데 PCI라는 시스템이 단순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고민을 안 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금액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내가 과연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또 얼마를 내가 조금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셔서 PCI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